안녕하세요. 정신과 전문의 닥터조르바 신재현입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 영상 보면서 또 책을 읽으면서 치열하게 싸우신 여러분 좀 마음이 어떠신가요? 처음보단 파도가 좀 잔잔해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0점이었던 불안이 30점, 20점으로 떨어지는 경험도 해보셨을 테고요. 하루 종일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머릿속을 맴돌던 그런 불편함들이 이제 좀 듬성듬성 찾아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살만해지니까 이젠 좀 다른 걱정들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 평화가 언제까지 갈까? 혹시 내일 아침 눈을 떴는데 또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느 날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를 확 받은 날에 갑자기 예전에 그 끔찍한 강박사고가 쾅 하고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또 여러분은 마음이 덜컹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망했다. 재발했구나. 내 노력은 물거품이 된 거구나. 오늘 마지막 영상에서는요. 바로 그 돌아온 불안에 대해서, 즉 재발하는 강박과 불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노력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다시 온 건 여러분이 실패해서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와서 묻습니다. 원장님, 강박증은 완치가 되나요? 언제쯤 이 생각이 0이 되나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강박증의 완치라는 건 없습니다. 실망하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말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말하는 완치가 없다는 건요. 불안이 평생 0이 되는 상태는 인간에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헬스장에서 운동 열심히 해서 몸짱이 되고 싶다고 칩시다. 근데 그렇다고 평생 감기 안 걸리는 건 아니죠. 평생 배탈 안 나는 것도 아니고요. 무리하면 감기 걸리고 또 상한 거 먹으면 배탈이 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쌓아놓은 근육이 사라진 걸까요? 절대로 아니죠.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살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고 지치고 불안해집니다. 예측이 안 되죠.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어떤 종류의 스트레스가 와서 내가 강박이 터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마다 강박이라는 놈은 여러분의 가장 약한 틈을 타고 찾아옵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로서 겪는 가장 자연스러운 리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를 바꿔야 됩니다. 불안을 박멸하겠다가 아니고요. 책 제목처럼 불안과 함께 잘 지내보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발이라는 무서운 말 대신 리바운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농구공 바닥에 튀기면 다시 튀어오르잖아요. 불안도 내려갔다가 튀어오르는 구간이 반드시 옵니다. 불안의 그래프는 계속 이렇게 출렁출렁 하거든요. 그런데 예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완전히 다릅니다. 예전에는 불안이 재발하기 시작했을 때 강박이 찾아오면 큰일이다 하면서 불안이 확 튀어버립니다. 그러면서 강박이 끌려다니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셨다면 이젠 불안이 찾아와도 불안하고 힘들고 공포스럽지만 내가 덜덜 떨면서도 끌려가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왔네. 좀 시끄럽네. 근데 그래도 난 내 할 일을 할 거야.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불안이 안 오는 게 아니라 불안이 찾아와도 내 삶이 무너지지 않는 상태가 바로 회복의 상태인 거죠. 강박이 소리를 질러도 내가 그 소리에 복종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완치보다 더 값진 자유입니다. 환자분한테 늘 말씀드리는 것이요. 강박 치료의 1차적 목표는 강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강박이 내 삶에 찾아와서 여전히 불편하더라도 때때로 시간을 뺏기더라도 나는 이것을 안고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의연한 태도가 생겼을 때가 바로 1차적 목표가 달성되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훗날 갑자기 증상이 심해진 날이 오더라도 제발 난 틀렸어 라고 자책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건 여러분이 못해서가 아니고 요즘에 피곤했거나 좀 스트레스가 많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뇌에 일시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것 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발하게 되면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꺼내보면 됩니다. 리바운드구나 하고 이름 붙이고요. 생각은 사실이 아니다 라고 남은 팁을 띄워보기도 하고요. 불안하지만 이 불편함이 나는 지나간 거 알기 때문에 한 15분 버텨보겠다. 기록지를 사용해서 시간을 흘려보내보겠다. 불편함을 안고서 하고 싶은 거 하겠다. 그러니까 오늘 밤엔 푹 자고 맛있는 거 먹겠다. 라고 한번 의연하게 지금까지 배운 것을 펼쳐보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처음엔 맨땅에 헤딩하느라 힘들잖아요. 근데 두 번째는 훨씬 쉽고요. 세 번째는 가본 길이기 때문에 더더더 쉬워집니다. 뇌세포 속에서 성공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며칠만 다시 연습하면 금방 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똑같은 표정을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계속 손을 씻고 문을 확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을요. 예전 같으면 쟤 왜 저래 하면서 지나쳤겠지만 이젠 여러분은 그 사람의 마음속 지옥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때 다가가서 조용히 한번 말해주세요. 많이 불안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성격 탓 아니에요. 뇌가 잠깐 고장난 거니까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버텨보시고 저렇게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필요하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나처럼 좋아질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그 끔찍한 고통의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의 등대가 되어줄 수도 있는 거죠. 나만 생각하던 좁은 생각에서 벗어나서 타인의 아픔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넓은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지독한 강박증이 우리에게 남기고 간 유일한 선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시즌1의 마지막 영상인데요. 이 영상 시리즈는 일단 여기서 끝났는데요. 여러분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내일 또 불안할 수 있습니다. 모레 또 확인하고 싶을 수 있어요. 좋아진 것 같지만 다시 재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러라고 하세요. 불안은 불안이 할 일을 하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다 보면 어느새 강박은 저기 뒷방 늙은이처럼 힘없는 잔소리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평온한 자유를 제가 늘 여기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신과 전문의 닥터 조르바 신지연이었습니다.